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넷플릭스입니다. 계정 공유 유료화 연기 자신 없나? 어제 미리 언급을 좀 드렸죠. 넷플릭스의 실적 숫자 자체는 구독자 증가세가 조금 미달했던 것 배제하면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데 주가가 시간 외에서 8%까지 급락을 하더라. 근데 또 그 당시에 경영진이 막 수습을 하면서 보합금까지 올라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좀 투자 심리를 건드리기는 했나 봐요. 본장에서는 약세가 나왔고 월가의 시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3.1%가 어저께 이제 마감된 채 이제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손익계산서를 간단한 걸 보여드리면 좀 그렇게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물론 신규 순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좀 적었다는 거가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되게 것 만들고 가이던스도 낮췄기 때문에 일정 수준 주가 하락 요인 3% 정도 하락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유료 구독자 수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완만하게나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의 이제 구독자 수가 되겠고요. 작년에 2분기 연속으로 1분기, 2분기 감소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분명히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넷플릭스의 매출 상황인데 매출 상황은 좀 놀라운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요. 지금 한 9년 동안에 지금 매출 자체가 5배가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고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미국에서 주식을 분석하거나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순현금 흐름이거든요. 순금 흐름은 사상 최고를 지금 엄청난 그 수치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 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이미 북미나 선진국은 이제 볼 사람 다 본다고 보셔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성장성은 거기선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소위 아이디 공유를 해결하려는 것을 이제 계속 궁리를 하고 있겠죠. 시기를 이제 완전히 정리할 텐데 이제 다만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가 이제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월가의 시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의외로 보면 UBS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금 자체를 올려놨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하면서 300에서 390을 했고요. 제퍼리스나 JP 모건은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또 4곳, 5곳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2, 3% 하락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현금 흐름 같은 것은 워낙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처음에 사상 최고까지 밀릴 때 그 수준까지 가려면 또 다시 지금 또 다시 거의 또 100%가 올라야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그동안 우려가 됐던 소위 캐너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그 기존 고객이 좀 더 싼 것으로 가는 그런 고객이 그런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리고 아이디에 대한 공유 문제도 물론 해결해 나가겠지만 지금까지 어저께 발표를 보면 긍정적인 것도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장기 매수하셔도 문제 없다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장기 매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3% 밀렸을 때 또 사서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비자입니다. 퀄리티주로의 비행. 이게 제가 쓴 얘기가 아니고요. 오펜하이머에서 직접 활용한 그 문구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퀄리티주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펜하이머에서도 비자만한 퀄리티주가 없다. 높은 수익성, 은행 불안에 대해서 낮은 노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주가는 살짝 멈추긴 했지만 긍정적인 의견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퀄리티주라고 표현을 오펜하이머에서 했는데요. 퀄리티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주식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퀄리티가 이제 질이란 건 알죠. 질, 양보단 질할 때 그 질인데요. 그 질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주식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문구나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ROE 같은 것이 높고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 그리고 변동성이 적다는 것도 일부 항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좋다. 이런 것들이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퀄리티의 반대 개념은 나쁜 주식이 아닙니다. 퀄리티의 반대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모멘텀 주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멘텀 주식이라는 것도 한국 주식에 익숙하신 분의 그 생각하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모멘텀이 좋다는 것은 그냥 재료가 있어도 재료 모멘텀이 있다, 수급이 있다, 수급이 모멘텀이 있다, 외국인 모멘텀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미국 주식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에서의 모멘텀 주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모멘텀 스탁, 모멘텀 주식을 할 때 보면 그런 앞서 말씀드린 퀄리티랑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모멘텀 스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거는 이동평균선에 무슨 20일, 뭐 50일, 뭐 200일 이런 것들. 그렇구나. 네, 이런 거 갖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모멘텀이 있다 없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여튼 퀄리티 주식이란 거를 대표적인 것이 역시 비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예. 지금 뭐 최근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올랐다 지금 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은 분명하죠. 회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60%를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 그 카드 회사에서.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3월 20일 이전까지는요. 지금 11개 섹터 중에서 이게 IT 섹터로 분류됐습니다. 비자가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됐었던 건데요. 5년 만에 섹터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요. 그 섹터 조정, 그 긱스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네네. 자금 결제 및 결제 프로세싱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새로 분류하면서 이거를 이번에 금융업종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게 더 어울리네요. 예, 그래서 네. 어울릴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IT로 생각했던 것은 틀렸고요.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네네. 8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 내로 포함됐고요. 이번에 같이 IT에서 금융이 올라간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자, 마스터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페이팔, 그리고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파이서브, 그리고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그리고 글로벌 페이먼트 이것도 결제 기관인데요. 그리고 제겔렌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폴리코 테크놀로지 이런 거 다 IT 기업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 다 금융 기업으로 옮겨왔다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제가 굳이 이런 이슈도 있지만 비자를 또 얘기하는 것은 네. 저번에 실적 기업들 금융기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위 카드 매출에 대한 것을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과 2월은 지금 비자나 이런 것들 얼추 다 계산이 떨어지는데 3월은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추정으로 제가 한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1월, 2월 달에는요. 미국 결제가 11%가 늘어났었거든요. 3월에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보면 약간 9%로 둔화되는데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매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걸 보시면 해외 결제가 1월과 2월에 각각 28%와 25%가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근데 유럽 안에는 각국이 약간 저렴할 수 있습니다. 유럽 EU가 돼 있기 때문에 유럽을 제외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간에 자기네들 왔다 갔다 건 빼놓고 그 외에 국경 간 이용되면 무려 지금 35에서 33%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마침 이제 어떤 실적은 정확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25일 날 비자가 실적 발표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25일 실적 발표에서 주당 이익은 2달러. 그리고 매출은 77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는데 2020년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단 한 번도 매출과 이익 전망을 미스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상회를 했다는 것들. 그만큼 이들에는 뭔가 좀 신뢰가 있다는 거죠. 이 예. 실적 기업. 물론 이번에 과거의 통계가 전혀 앞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진 전부 다 않죠. 미스를 나올 수 있으나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상당히 대부분을 이익 전망을 맞춰왔더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에 올 초부터 단 한 곳도 지금 투자 목표 주가를 뭐 내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권사가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일단 그것도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비자 월가의 시각까지 오늘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퀄리티주의 가치겠죠. 네,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신다면 비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안 좋았던 게 이 정도라니. 미국의 의료 로봇 업체죠. 다빈치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회사가 모처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한 주가 탄력
발력을 보였습니다. 안 좋았던 거라고 표현한 게 그러니까 1월까지 중국이 계속 문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수술 횟수 자체가 적었대요. 근데 이제 2월, 3월에 좀 좋아졌고 2분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죠. 주가가 단숨에 레벨업까지 했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크게 떠오르는 섹터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방위산업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방위산업이 한 축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작년 내내 재미없던 것들이 바로 의료기기 시장인데 의료기기. 그래서 잠시 주가 말씀드리겠는데 여튼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어제 실적에서 매출은 15.9억에서 17억으로 상당히 크게 더 맞췄고요. 예. 주당 이익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로봇 수술로 하여튼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냈다고 발표한 기업들은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1위 기업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저렴하더라도 A라는 기계를 쓰겠느냐 아니면 오래된 실내에 있는 다빈치를 쓰겠냐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미국도 워낙 많지만 특히 인구 대비 많은 나라가 일본이랑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많이 설치돼 있어 갖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을 가는데 지방에 약간 뭐 중형급 병원인데요. 네. 거기 플랜카드로 엄청 크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다빈치 있다고요? 네, 다빈치 뭐 의료 로봇 도입 이런 걸 싹 써놨습니다. 그런 거를 뭐 좀 이제 특히 어르신들 보면 이게 최소 침습 주술이라고 하고 최소로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 요즘 보면 병원에서 보면 이제 실장님들 계시잖아요. 상담해 주는 분들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의료보험이 잘 안 되는데 급여가 비싼데 어르신이 회복 속도 훨씬 좋고 안전하다. 그럼 누가 안 하겠습니까 지금요? 그게 좋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진짜 좋아지는 것이 AS 매출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엄청 수십억 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이걸 서비스를 누가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인증받은 사람이 와서 하겠지만 그냥 하다고 해서 조금 싸다고 해서 인증 안 받는 사람 쓰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혼란죠. 그러니까 커피값을 아끼더라도 이런 거 아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목돼야 된다는 거고 요즘 또 하나의 의료기기 시장이 커지는 거는 팬데믹 때 각국이 워낙 당한 겁니다. 의료 시설을 좀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선진화하겠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 베트남, 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선진국도 과거의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팬데믹 때 많이 느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몇 개 더 보면 에버트랩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도 오늘 실적 아주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맞습니다.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매드트로닉스도 있고 스트라이커라는 회사도 있고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가 미국 의료기기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료 헬스케어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의료기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IHI ETF까지 오늘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IHI ETF입니다. 의료기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스탁 3개 소개해드렸지만 역시나 가장 핫스탁이 또 하나 더 있죠. 테슬라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가격이나 한 번 더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 3%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테슬라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라는 것은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그냥 차곡차곡 다 발표되고 재고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정말 순이익에 얼마 나와갖고 나와갖고 마진율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진율 쪽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저 표가 나와 있으니까 보면 예상치가 0.85에서 0.86센트라서 어떤 곳에서 미스했다 그러고 어쩔 땐 부합했다 그러는데 그냥 거의 그냥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분기 매출은 조금 맞췄지만 늘어났지만 의미가 없는 정도로 좀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이제 24%가 줄어든 건 이제 딱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 다 괜찮았죠. 괜찮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일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사항의 그 항목을 몇 개 보겠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익률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초록색에서부터 위에 나오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총 이익률이 19%가 나왔습니다. 총이익. 그로스 마진이라는 건 전체에서 아주
최소한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 지금 19%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게 예. 마이너스 났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가장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다 쓸 거 쓰고 월급 주고 해서 남은 돈이라고 그냥 그쵸? 원가 쓰고 남은 돈이라고 일단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시면요. 그게 11%가 나와갖고 전년 동기 대비 19%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격하시는 분들은 얘가 큰일 났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이를 보면 추이는 따로 준비를 못했지만 그 영업이익률의 마진을 보면 한때 20% 넘은 적도 있었고 완만하게 계속 줄어들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훅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11%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인 거는 공장을 다 많이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충분하게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 작년 기가 팩토리 같은 그 베를린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보다는 가격 인하 효과가 상당히 컸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원자재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송비도 얘기하고 다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가격 인하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인하로 마진이 더 쉽게 마진이 박해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수준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경쟁사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이게 11%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포드나 GM이 아직 발표를 안 했고 현대차도 훨씬 낮은데요. 그 보면 영업이익률을 보면 지금 작년에요. 포드가 4%였어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6.6%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높긴 높다. 너무 높다. 다만 그것이 그런 쉽게 해서 페라리 같은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페라리는 한 대를 팔면 남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만 5천 달러 정도랍니다. 한 대를 팔면 남는 돈이. 그래서 그 남는 돈 11만 6천 달러가 흔히 미국에서 비교하는 거가 BMW가 한 대 평균 판매 가격이 11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남는 거랑 여기는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 표는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6번째 가격 인하하는 건데 보시면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제일 아래쪽에 하단의 표거든요. 그러면 모델 3의 아주 기본형 같은 경우가 39,900달러, 4만 달러 이하를 만들어놨고 보조금 받으면 38,600달러거든요. 38,600달러면 지금 미국의 평균 자동차 판매 가격 정도 오히려 이하일 수 있어요. 워낙 자동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자동차 업계한테는 거의 재앙이다. 예, 이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자동차 회사는 거의 없고 특히 중형차급에 나오는 자동차 있죠. 내연기관.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잠재력은 여전히 큰데 오늘의 이슈는 가격 인하에 따라서 마진 상당히 박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있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뭔가 그런 전략을 테슬라가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실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살을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의 이익률 타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높다는 거 이 부분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